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염치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는 안 된다. 염치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맹자 진심장구 하편. 첫째, 고정관념을 깬 자유로운 삶. 시몬 드 보부아르. 자유란 책임을 뜻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 우리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결국 자신을 마주할 때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시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기대되었던 전통적인 역할을 따르지 않았고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며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제2의 성은 여성 억압의 근원을 분석하며 여성들이 사회에서 타자로 취급받는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시몬 드 보부아르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의 관계에서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결혼 제도를 거부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보부아르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는 그녀의 철학이 이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평생을 동반자로 지내면서도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 선택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보부아르가 철학을 강의할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살 수 있나요? 보부아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대답은 그녀가 왜 그렇게 대담하고 독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자신의 철학을 이론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에 얽매이기보다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맹자의 염치에 대한 가르침. 사람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맹자가 말한 이 짧은 문장은 그의 사상을 집약한 핵심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염치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것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맹자 진심장구 하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염치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 문장은 맹자의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염치를 아는 것이 도덕적 성숙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염치는 이러한 성찰의 출발점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줄 모른다면 이는 자신의 잘못이나 도덕적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도 잃게 됩니다.
맹자의 염치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사회적 체면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염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며 타인을 속이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종종 성공과 성취를 위해 도덕적 기준을 타협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런 순간에 염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맹자가 강조한 염치는 곧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타인에게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니체의 부끄러움에 대한 철학. 니체는 인간의 도덕성과 부끄러움에 대해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염치와 부끄러움이 인간이 자신의 본질과 진리를 마주하는 중요한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순간 자신을 속이고 타인에게 휘둘리는 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빌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왜곡시킨다. 부끄러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이미 진리와 멀어져 있으며 그 자신이 허위의 가면을 쓰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은 니체가 인간 내면의 타락을 경계하는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부끄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에 큰 비판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합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외부의 기준에 맞추며 살 때 부끄러움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은 더 이상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가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 유지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에게 부끄러움은 매우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비열함을 직면하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이 말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첫걸음입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맹자의 염치에 대한 가르침과 깊이 연결됩니다. 맹자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염치를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진정으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맹자와 니체 모두 부끄러움이 인간의 도덕적 나침반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타락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